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임일환입니다. 오늘은 문경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남양주 출신의 민주당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우선 경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또 대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 문제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각기 다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예, 우선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와 교육 선상의 연장으로 보고서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 교육에 있는 초, 중 등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은 차상위 계층 130%와 학교 생활 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상급식은 정치 철학과 교육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자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따르는 원칙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은 소수를 존중하자는 다수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의 결과를 다수가 지지하는 그 결과를 도지사께서 겸허히 인정하는 자세가 통큰 지도자로서의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무시하는 처사는 다수를 선택한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기도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으로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 철학과 정치 철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한나라당은 학기 중의 급식은 경기도 교육감의 책임이고 방학 중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경기도지사의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히 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 구분을 명확히 하자고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를 먼저 살펴본다면 왜 이 구분을 굳이 짓자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구분을 짓게 되면 경기도는 학교 밖 예산만 책임지겠다 하고 학교 그 중식으로 해결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 문제를 떠나서 학교 내 급식과 학교 밖 급식은 같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위원회, 가족여성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양당 간의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6.2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도민들이 무상급식을 내걸고 활동을 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그리고 교육감을 선택해 주신 도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따라야 한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재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현재 무상교육의 일환으로서 초, 중등 학교까지는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은 추후에 변화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지금 한나라당에서 130% 차상위 계층만을 위한 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위 계층만을 위한 아이들의 급식 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들이 가서 먹는 식당에서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런 정책적인 결함은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저는 동시에 같이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초중등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되 한나라당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가족여성위원회 소속이신데 왜 이렇게 교육 얘기, 무상교육 얘기가 나올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위원회 소관 부처 중에 교육국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 교육국에서 또 무상급식만큼이나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학교 용지 부담 등인데요.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구체적인 상환 시기와 납부액을 놓고 입장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상환액과 또 상환 시기는 어떤 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도청은 도교육청과 더불어 학교 용지 매입에 관련된 특례법을 잘 준수하기만 한다면 이 문제는 사실은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요인으로 그 상환 예정일에 대한 서로의 협의가 관건이 되겠지만 상환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견이 없는 9,901억 원이 있고 이견이 있다고 하는 개발지역 인근 지역의 과소 해결을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이견이 약 2,270억, 한 2,300억 정도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사실은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개발 지역의 300세대에서 500세대 지역부터는 학교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학교는 개발 지역 세대가 3,000세대 이상부터 한 학년당 4학급, 그래서 초등학교 경우 6학년까지 24개 학교의 최고 작은 학교가 건설되기 때문에 개발 지역이라 하더라도 300세대나 500세대나 1000세대 정도 되는 작은 개발 지역에서는 개발 지역이지만 학교를 신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큰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 인근에 작게 개발된 지역은 더불어 같이 학교 수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과소 해밀을 위한 과소의 해결을 위한 개발 지역 학교 용지 매입급은 당연히 특별법의 유권 해석대로 도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마 도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무상급식, 학교용지 부담금, 물론 경기도 내 교육 관련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 협의체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저는 도정 질의를 학교 용지 부담금에 관해서 도지사와 교육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 교육청 간의 이견이 심화되고 두 양쪽 지도자의 이견으로 인해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는 도청과 교육청 간의 공무원들도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기도 전체를 보았을 때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교육행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 분담금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지난 11월 10일에 이미 저희 가족 여성 상임위에서 주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교육행정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경기도가 물론 재정적으로 가용재산이 갈수록 줄어들어 힘이 든다고 합니다. 학교용지 분담금 문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상급식 문제는 한 번 더 우선순위에서 어떤 교육 철학과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수의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도지사의 통큰 지도력,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불러주신 경기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문경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m coming home to you.